다시 피는 목련. 윤혜수는 버스 창문에 기댄 채 흘러가는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른의 나이에 40년 만에 고향으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남편 기일이 다가오면서 문득 고향이 그리워졌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고향에 묻어둔 기억들이 그리워졌습니다. 서울에서 살아온 지난 세월 동안 혜수는 한 번도 고향을 찾지 않았습니다. 결혼하고 아이들을 키우고 남편을 간병하고 떠나보내는 동안 고향은 마음 깊숙한 곳에 봉인해둔 상자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혼자가 된 시간들 속에서 그 상자가 조금씩 열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정거장은 청송입니다. 버스 안내방송이 울렸습니다. 혜수의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청송, 그녀가 20살까지 살았던 작은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산과 들판은 예전과 다르지 않았지만 어딘지 낯설기도 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린 혜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정말 이곳에 와도 괜찮을까요? 묻어둔 기억들을 다시 꺼내도 괜찮을까요? 그때 누군가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혜수야. 깜짝 놀라 돌아본 혜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거기에는 강도윤이 서 있었습니다. 4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머리는 하얗게 변했고 주름이 깊게 패였지만 혜수는 한 번에 그를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첫사랑의 얼굴은 시간이 흘러도 잊혀지지 않는 법이니까요. 정말 혜수구나. 도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혜수 역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우연히 마주친 이 순간이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버스 정류장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잘 지냈어? 도윤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혜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하고 싶었던 말들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막상 그를 마주하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그가 건강해 보인다는 것이 다행스러웠습니다. 혜수는 마을로 향하는 길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도윤은 말없이 그녀의 옆을 따라 걸었습니다. 어색하지만 자연스러운 동행이었습니다. 마을 입구에 다다르자 하얀 꽃송이로 가득한 커다란 목련나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직도 여기 있구나. 혜수가 나직하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목련나무는 그녀와 도윤의 추억이 담긴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이 나무 아래에서 함께 놀았고 10대 때는 이곳에서 서로의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20살 때 이 나무 아래에서 사랑을 고백했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목련꽃은 여전히 아름답게 피어 있었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40년 전 그때와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혜수는 목련꽃을 올려다보며 그때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하얀 꽃잎이 바람에 흩날리던 그 봄날, 도윤이 자신에게 꽃을 따주던 모습이 생생했습니다. 너 기억하니? 여기서 목련꽃 반지 만들어주던 거. 도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혜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기억하지 못할 리가 없었습니다. 도윤은 목련꽃잎을 따서 반지 모양으로 만들어 그녀의 손가락에 끼워주곤 했었지요. 세상에서 가장 예쁜 반지하라고 말하면서요. 두 사람은 목련나무 아래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그 침묵조차 편안했습니다. 세월의 무게가 느껴지는 침묵이었지만 동시에 그리움이 담긴 침묵이기도 했습니다. 많이 변했지? 혜수가 물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한테는 여전히 20살 혜수야. 그 말에 혜수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자신도 그를 볼 때마다 젊은 시절의 도윤이 겹쳐 보였거든요. 바람이 불어와 목련꽃잎 몇 개가 떨어졌습니다. 혜수는 그 꽃잎을 손바닥에 받으며 생각했습니다. 시간은 흘러도 어떤 것들은 변하지 않는구나. 목련꽃처럼 첫사랑의 기억처럼. 며칠 후 혜수는 옛집을 정리하러 갔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비어있던 집은 을씨년스러웠지만 곳곳에 추억이 배어 있었습니다. 안방에서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낡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편지와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혜수의 눈을 끈 것은 자신의 필체로 쓰여진 편지 한 통이었습니다. 봉투에는 강도윤에게라고 적혀 있었지만 편지는 보내지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편지를 펼쳐보자 20살 혜수의 간절한 마음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도윤아, 나는 정말 너를 사랑해. 부모님이 반대하셔도 나는 끝까지 너와 함께하고 싶어. 서울로 올라가는 것도 사실은 너 때문이야. 좋은 대학 나와서 당당하게 너에게 돌아가고 싶어서. 편지를 읽으며 혜수는 그때의 상황을 떠올렸습니다. 부모님은 가난한 농부의 아들인 도윤과의 교제를 극구 반대했습니다. 너는 서울 가서 공부하고 좋은 사람 만나야 한다며 강제로 서울로 보냈던 것입니다. 혜수는 도윤에게 진실을 말할 기회도 없이 떠나야 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어머니가 남긴 메모였습니다. 도윤이가 편지를 가지러 왔지만 주지 않았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혜수가 쓴 편지를 도윤에게 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때문에 도윤은 혜수가 아무 말 없이 떠났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혜수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40년 동안 서로를 오해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도윤은 혜수가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했을 것이고 혜수는 그가 자신을 찾지 않았다고 서운해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어른들의 반대와 편지 한 통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밤 혜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도윤에게 이 사실을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미 지나간 일로 묻어두어야 할까요? 하지만 40년간 품고 있던 오해를 그대로 두고 갈 수는 없었습니다. 진실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마을에서 며칠을 보내면서 혜수는 옛 친구들과 재회했습니다. 같은 나이 또래 여자들이 모여서 옛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소중했습니다. 혜수야, 정말 오랜만이다. 서울서 잘 살았구나. 따뜻한 환대에 혜수의 마음도 조금씩 풀렸습니다. 친구들은 도윤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꺼냈습니다. 도윤이도 참 고생 많이 했어. 너 떠나고 나서 한동안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었지. 결혼도 늦게 했는데 부인도 일찍 잃고. 혜수는 그의 삶이 순탄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을 체육대회가 열리는 날 혜수는 친구들의 권유로 구경을 나갔습니다. 거기서 도윤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는 마을 청년회장을 맡고 있어서 행사 진행을 도우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혜수야, 여기 와봐. 친구가 혜수를 불렀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윷놀이 대회에 참가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혜수는 망설였지만 친구들의 성화에 못 이겨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도 도윤과 같은 조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윷놀이를 하면서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뭐가 나와야 하는데? 아, 정말. 옛날처럼 함께 웃고 떠들었습니다. 마치 40년의 세월이 없었던 것처럼 편안했습니다. 결국 그들 조가 우승을 했습니다. 상품으로 받은 떡을 나누어 먹으면서 도윤이 말했습니다. 예전에도 우리 잘 맞았잖아. 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로 그들은 어떤 일을 해도 잘 맞았었습니다. 그날 저녁 혜수는 결심했습니다. 도윤에게 진실을 말하기로 한 것입니다. 더 이상 오해를 안고 살 수는 없었습니다. 그에게도 자신에게도 진실을 알 권리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혜수는 용기를 내어 도윤에게 연락했습니다. 만날 수 있을까요? 할 말이 있어요. 도윤은 잠시 망설이더니 목련나무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들의 특별한 장소였으니까요. 목련나무 아래에서 도윤을 기다리는 동안 혜수는 가져온 편지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40년 전에 쓴 편지, 그에게 전하지 못했던 마음이 담긴 편지였습니다. 이제야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도윤이 나타났습니다. 달빛 아래 그의 모습은 여전히 정겨웠습니다. 무슨 일이야? 도윤이 물었습니다. 혜수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꺼냈습니다. 이거 당신에게 주려고 했던 편지예요. 편지를 받아본 도윤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편지지를 펼치더니 한참 동안 읽었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혜수야, 이게. 네, 40년 전에 쓴 거예요. 서울 가기 전에 당신에게 주려고 했는데. 혜수는 그때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부모님의 반대, 어머니가 편지를 숨긴 것, 자신이 얼마나 그를 그리워했는지 모든 것을 솔직히 털어놓았습니다. 도윤은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그럼 너는?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를 버린 게 아니었구나. 혜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절대 그런 게 아니었어요. 당신을 잊은 적도 없어요. 그 말에 도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는지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도 너를 잊지 못했어. 도윤이 고백했습니다. 결혼도 했고 아이도 키웠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네가 있었어. 왜 아무 말 없이 떠났는지, 왜 연락 한 번 안 했는지. 그게 너무 원망스러웠는데.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확인했습니다. 40년 동안 품고 있던 오해와 그리움을 털어놓았습니다. 달빛 아래 목련나무는 조용히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목련나무 아래에서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각자의 지난 세월, 기쁨과 슬픔, 후회와 그리움에 대해 털어놓았습니다. 40년의 공백을 채우려는 듯 끊임없이 대화했습니다. 결혼은 행복했어? 혜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윤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아내는 좋은 사람이었어. 하지만 첫사랑을 대신할 수는 없었지.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혜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도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아이들은 어때? 딸 둘이 있어. 지금은 서울에서 살고 있고, 나도 아들, 딸 하나씩 있어요. 모두 잘 자랐어요. 서로의 가족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둘 사이에는 묘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가족을 사랑하지만 첫사랑은 별개의 영역이었습니다. 만약에, 도윤이 말을 꺼냈다가 멈췄습니다. 만약에 뭐요? 혜수가 물었습니다. 만약에 그때 편지를 받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 혜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글쎄요. 아마 지금보다 더 많이 싸웠을지도 모르죠.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현실적인 이야기였지만 그 속에는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한 아쉬움보다는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혜수야. 도윤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면 좋겠어. 뭐가요? 우리가 친구로라도 계속 만날 수 있으면 좋겠어. 더 이상 오해하지 말고 서로를 위로해주면서. 혜수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그러고 싶어요. 두 사람의 손은 주름이 졌지만 그 온기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40년 만에 잡은 손이었지만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지만 두 사람은 헤어지기 아쉬워했습니다. 내일도 만날까? 네, 내일도 만나요. 약속을 하고 나서야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한 밤이었습니다. 며칠 후 서울에서 혜수의 딸 민정이 찾아왔습니다. 엄마, 너무 오래 있는 거 아니에요? 민정은 엄마가 고향에서 너무 오래 머물고 있는 것을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로부터 예상치 못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옛날 남자친구랑 자주 만난다더라. 민정은 당황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강도윤 씨라고 어머니 첫사랑이었다는 분이야. 민정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엄마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민정은 혜수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엄마, 아버지 생각은 안 나세요? 예상했던 질문이었습니다. 혜수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나지. 아버지는 소중한 사람이었어. 그런데 왜 다른 남자를 만나세요? 민정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혜수는 한참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민정아, 엄마도 한 사람의 여자였어. 아버지 만나기 전에도 만난 후에도. 혜수는 처음으로 딸에게 자신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도윤과의 첫사랑, 부모의 반대로 헤어진 아픔, 그리고 40년 동안 품고 있던 그리움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엄마는 아버지를 사랑했어. 진심으로. 하지만 첫사랑은 다른 거야. 가슴 한구석에 남아있는 아련한 기억 같은 거지. 혜수의 설명에 민정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어른들의 감정은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지금도 그 사람을 사랑하세요? 민정이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혜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랑이라기보다는 위로야. 서로의 아픈 마음을 보듬어주는 거지. 이제 우리도 나이가 들어서 남은 시간이 많지 않잖아. 그날 밤 민정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엄마도 한 사람의 인간이라는 것, 자신만의 감정과 추억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쉽게 받아들이기는 어려웠지만 엄마의 행복을 막을 권리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목련나무에는 전년보다 더 많은 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혜수는 서울로 돌아갔다가 목련 피는 시기에 맞춰 다시 고향을 찾았습니다. 이제는 정기적으로 고향을 찾는 것이 그녀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도윤도 혜수가 오는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자연스럽게 만나서 산책을 하고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연인이라기보다는 오랜 친구 같은 관계였습니다.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혜수야, 고마워. 도윤이 목련나무 아래에서 말했습니다. 뭐가요? 다시 만날 수 있게 해줘서. 오해를 풀 수 있게 해줘서. 혜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야말로 고마워요. 혼자 사는 게 외로웠는데. 마을 사람들도 이제는 두 사람의 관계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저 둘이 다시 만나서 참 좋다. 젊었을 때 못 이룬 사랑을 이제라도 이루는군 하며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혜수의 자녀들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정은 도윤을 직접 만나본 후 괜찮은 분 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엄마가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에요. 아들도 전화로 엄마 좋으신 대로 하세요 라고 지지를 보냈습니다. 이번엔 끝까지 함께하자. 도윤이 혜수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네, 이번엔 아무도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어요. 혜수가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목련꽃이 흩날리는 길을 함께 걸었습니다.
40년의 세월을 뛰어넘은 사랑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열정적인 사랑과는 다른 성숙하고 깊은 사랑이었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남은 시간을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사랑이었습니다. 목련꽃은 매년 피고 집니다. 하지만 사랑은 한번 피면 영원히 지지 않는다는 것을 해수와 도유는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목련처럼 다시 피어났고 앞으로도 계속 피어날 것입니다.